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인의 서재. 오늘은 선문대학 김재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왔습니다. 네, 먹고 뭐 가겠습니다. 드시겠어요, 메뉴? 뭐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아니, 제가 출연료를 못 드리기 때문에 네. 일종의 재능 기부입니다. 근데 차례차례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네. 선생님 왔다 가셨다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이 좀 생기면 다 나중에 드릴 텐데 우선 드릴 게 없으니까 식사가 아이고, 그 말씀을, 예. 이 김 교수님은 좋아합니다. 법학을 원래 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보니 저서가 뭐 굉장히 많았어요. 뭐 법학 원론이 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학개론. 유비쿼터스 시대의 법학 이야기, 경찰법 강론, 전자정부법, 사회갈등 시설 법론. 사회갈등 시설이라는 건 뭐죠? 뭐 교정시설 이런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패장이라든가. 갈등, 그런, 갈등 이제 시설. 해군 기지. 예. 그게 아무튼 그 시설 자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책 시설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사회 갈등화되는 예. 이제 그런 시설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어떻게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연구한 것입니다. 근데 뭐 신부들 가서 쓰러지고 뭐 폭력하고 이러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방패장 예를 들어서 뭐 저쪽이 안 되고 결국 경주는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참 그런 거 답답하고 경찰행정법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불신검문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임의동행이라든가 불신검문. 최근에 이제 그 원춘 사건 같은 경우도 출입이라고 하는 뭐 그렇죠. 나무집에 한번 실죠. 예, 예. 그것도 지금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에 규정이 좀 애매해요. 강제 출입이라든가 강제 조사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또 개정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뀌었죠.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쭉 법학을 하시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열하일기입니다. 박지원입니다. 예, 예. 지금 두 권이 따로따로 제가 갖고 있는 열하일기가 있고 그래서 새로 나온 열하일기.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볼이 여기서 나온 게 조금 더 이제 제 집에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 예. 집에는 이 책이 있는데 예. 이제 사무실에 옛날에 나온 거.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학교가 부끄러운 게 이게 옛날에 열하일기는 북한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예, 예, 예. 북한에서 번역이 된 거를 그냥 우리가 한 권을 얼마를 주고 사왔는지 좌우당한 낸 거고 예. 이게 이제 새로 번역이 잘 돼 있죠. 저는 이 번역이 별로 안 같은데. 좀 젊은 분들이 그렇죠. 좀 현대적인 감각에 좀 맞게 예.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또 뭐 그림이라든가 또 도표 이런 걸 넣어서 뭐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열하일기로 고르신 이유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이 워낙 이제 이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지금도 이것도 굉장히 이 무더운 시기에 이제 청나라에 이제 연행 연행을 갔다가 이제 열하까지. 예. 황제가 이제 열하에 휴양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또 이열치열이라고 이 더위를 이렇게 또 식힐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열하일기를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용도고 예. 그죠. 열하일기를 왜 읽으셨어요? 평소에 제가 굉장히 책을 좋아합니다. 뭐 제가 동네 서점에 VIP 회원이거든요. 한 달에 일정액을 사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책을 좋아하고 특히 문학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뭐 또 불교적인 또 이런 거 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교는 개인 신앙으로서도 뭐 개인적으로도 예. 아주 뭐 깊이는 아니지만 전국에 절을 많이 다녀보셨어요? 예, 뭐 절을 많이 좀 다녀도 보고 또 절 관련한 뭐 그런 책도 많이 또 이렇게 읽는 편입니다.
특히 참선과 관련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 성철 스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걸 한번 해볼까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그건 또 너무 이렇게 한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예, 예. 삼남한상의 모든 인들이 다 성철스님 뭐 해석에 따르면 그죠? 예, 예. 다 제 위치가 있는 거고. 열하일기를 좀 소개를 우선 좀 해주시죠. 뭐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뭐 다 아는 책이죠.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예. 열하일기인데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요 열하일기는 이제 연암 선생이 예. 뭐 세상의 뜻을 이제 얻지 못하고 있는 마흔쯤 돼서 자기 삼종형인 박명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영조의 부마입니다. 사위가 되시죠. 예. 뭐 그분의 이제 자제 공간이라고 하는 같이 좀 데려갈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자제 공간의 일원이 돼 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청나라 영경까지 뭐 여행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상 이게 뭐 책 제목도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기록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뭐 산 같은 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혼자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또 여러 명이 있으면은 또 스케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열하일기를 보게 되면은 아무튼 이 기행문이 뭐 가지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정도로 예. 아주 이렇게 뭐 문학적인 또 정치적인 뭐 그런 측면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지식인다운 그런 면모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암 박지원은 관직을 잠깐 하고 사실 뭐 크게 출세했던 분은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한 50대 가지고 예. 이 엄보라고 예. 옛날 양반 자제 중에서 이제 과거를 통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제야에 있던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특별 채용하는 이제 그런 예. 제도인데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관직에 나갔었죠. 나중에는 이제 뭐 양양부사까지도 하고 예. 그런데 관직을 수행하면서 뭐 굉장히 선정도 베풀고 아주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었죠. 그렇죠. 워낙 예. 표해록인가요? 예. 그 표해록이 조선시대에 몇 개 여행기가 있죠. 유명한 표해록 같은 것도 있고, 연암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뭐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예. 서양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기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사실 괴테 이탈리아 여행기 이런 것보다는 연암의 중국 여행기가 훨씬 재밌고 방대하고 자세하고 놀라운 기록들이죠. 예. 저도 괴테의 여행기를 예. 읽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인상적인 거는 일일이 이제 사생을 해서 예. 뭐 그런 걸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근데 이제 열하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역사라든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제 뭐 사실상 이렇게 서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들 구성되어 있죠. 굉장히 전문적인.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대부들이 쓰던 일반적인 문체의 어떤 형식을 좀 탈피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하일기가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이게 필사본으로 이제 나왔다가 이게 1910년인가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게 간행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간행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내용 자체가 사대부 양반들 이제 비판하는 좀 이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게 지식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지식 사대부 주자학자들이 보았던 정통의 어떤 논의 또는 논쟁 또는 문체 예. 또는 주제부터가 우선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전까지 주제다 그러면 뭐 인간이 어떻다 하는 윤리 문제, 뭐 주자학적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인데 여기 읽어보면 뭐 똥 얘기도 나오고 예. 뭐 똥구덩이를 어떻게 파느냐, 벽돌을 어떻게 하느냐 뭐 별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 책은 제 집에 있는 책보다 사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같은 건데 제가 지금 이 책하고 헷갈리나요? 자, 다음 이 책은 뭐 똥지기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들이 다 그렇죠. 있어요. 그게 강문자전인가 아마 그걸로 이렇게 그 소설화된 그런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허생전도 여기 요 안에 내용이 일부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요게 허생전 요 뒤쪽에 제가 아마 이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허생 이야기라고. 예. 뭐 요것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양반들의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좀 이 공림공담적인 예. 그 이런 측면들을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좀 실용적이고 예. 좀 실사구시적인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허생은 묵적고래산이 묵정동이죠 지금. 예, 예. 묵정동에서 남산 밑으로 가면 우물 위쪽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자, 근데 글 읽어보면 사실은 제 실력으로는 열하일기의 한문 원본을 보기에는 모자라요. 예. 근데 이 번역을 볼 수밖에 없지만 예. 번역을 봐도 이 연안박지원의 문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글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논란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체에 대해 예. 열광하는지, 그래서 이제 문체 반정 뭐 이런 말도 나중에 정조위에서 문체 반정, 좀 정치적인 의미 있긴 하지만, 예.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이런 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형해화된 그런 언어 생기로부터 일상언어로 바뀌어가고 그게 하나의 실학적 사고를 구성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이제 그 시대 분위기가 예. 앞서갔던 분들의 시대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놓치고 연안박지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연안박지원은 뭐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벚꽃창신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옛것을 뭐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옛것을 기본 존중하고 그 바탕하에서 이제 좀 현실에 맞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창조를 하자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좀 온건한 개혁주의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고약하지 않았나요? 성격이 굉장히 세고요. 뭐 아무튼 이 몸집도 뭐 좋았고 뭐 얘기를 하고 책 읽고 하면은 뭐 이 담장 밖에까지 다 드릴 정도로 막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우렁우렁했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성질도 굉장히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주변 사람들하고 좀 안 맞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갈등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제 뜻이 통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뭐 친구처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본질적인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지금 첫 표지에 보면 아주 덩치가 커요. 예. 아주 뭐 참 이 그림이 실제 인물하고 비슷할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아주 뭐 풍채도 좋고. 아마 여기에 이제 그 갓을 써가지고 조금 예. 좀 멋있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갓을 벗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굉장히 뭐 무서운 그런 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초상화와 관련돼 가지고 예. 그 뭐 유명한 이제 화가가 초상화를 그렸는데, 예.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조선조 같은 경우는 전신이라고 해서 예. 이 그림에 자기 정신이 나타나야 된다고 예. 뭐 그렇게 이제 초상화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본래의 모습의 70%밖에 이제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뭐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뭐 다시 다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래도 초상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리도록 하자 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뭐 그렇게 이제 뭐 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 연암의 아들이. 예. 박종채라는 분이 그분이 아들이- 과정록이라는 책을 썼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박 교수는 이제 그 나중 개화론자인데 그 손자가 되죠. 그러니까 박 교수, 우리가 개화론자라고 하는 박 교수가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박종채, 예, 아들. 그분의 아들이죠. 예. 박종채라는 분도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아마 글 쓰는 거는 타고난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 김 교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타도의 목적이랄까, 목표물이라고 할까, 또는 그런 분이 이 연암 박지원이 제가 어떻든 한번 닮아보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닙니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데 연암 박지원의 참 이 발끝머리라도 따라갈까 이런 생각하면 어떤 데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제가 그 문 실장님하고 오면서 그 이제 정 실장님에 대해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만일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예. 여기서는 좀 그런가요? 경기사회 정규제 TV에서 정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정규제 TV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예, 힐링 캠프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 연암이 원래 연암골이라는데 어디 들어가서 개성그 부근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숨어 산 건가요? 약간 뭐 도망간 거 비슷한 귀향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홍구경이라고 잘 아시죠? 예. 그 홍구경이 이제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이제 박해했던 벽파, 예. 그 노론 벽파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연암 선생의 집안은 그 노론 벽파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아주 뭐 노론의 아주 핵심적인 저거 있는데, 근데 이제 노론 벽파로 박지원을 이제 그 지목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아마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걸피다면 걸려 죽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연암협이라고 하는 그 개성 부근에 그리로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갔는데 호가 이제 연암인 것도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된 거죠. 연암협이라는 꼴짝이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암협. 예. 그게 이제 박지원이 그 동네에 일종의 약간의 피신 상태로 예. 정쟁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소를 끌고 거기 피난가 있으면서 뭐 제자도 좀 따라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쪽에 있는 또 젊은 지역의 젊은이들도 또 가르치고 제자로 많이 왔고. 근데 이 열하일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그 목축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걔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목축을 대규모로 하니까 그 자기가 연암협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도 이 목축과 관련된 그런 면도 있다라는 뭐 그런 뭐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식인들은 쉴 때도 그냥 쉬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항상 생산을 해내죠. 예. 뭔가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를 연구를 하죠. 예. 박제가 이런 분들하고는 학풍이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초정박제가 좀 더 급진적인가요? 아무래도 설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으니까 예. 조금은 사회를 볼 때에 좀 덥기 따겠나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 사회 신분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박제가라는 분도 참 정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고, 예. 그런 아주 독특한 분이라고 보는데, 박지훈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이제 내려와서 뭐 서재필, 뭐 여기가 쭉 설들이 쭉 오히려 굉장히 개화의 그렇죠. 진취적이고, 말하자면 뭔가 시대 분위기를 이제 깝깝한 분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신 분이죠. 거기 이제 박제가, 이등무, 백동수. 예, 백동수가 아주 친했다고 예,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의 이제 후배 그룹들이고, 예, 그 친구 되는 분이 이제 홍대용이라고, 예, 그리고 유덕공도 이제 후배 그룹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연암 학파라고 하는 예. 그런 학파를 이제 이루었죠. 그 박제가 백동수 이런 분들이 광화문에서 놀던 얘기 뭐 이런 거는
아주 참 흥미진진한. 예, 여기 백타파. 백타파. 예, 뭐 그래서 그 김탁한 그 소설가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소설화하기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백탑이라는 게 지금 빠고다 거기 예, 얘기하는 거기입니다. 거죠? 예. 탑골공원. 예. 그 지금 여기 일할기 소개도 보게 되면은 그 여행 중에 보면은 백탑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제 기억이 좀. 예, 백탑이 이제 네. 그 큰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큰 그 백탑이 있었던 중국에?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도 이 백타파 형성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는 김 교수님의 독창적인 해석이세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뭐 해석. 그렇습니까? 예. 일단 지지 한 표를 드립니다. 예. 저도 좀 읽어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몇 번 사실 읽었어요. 이 몇 네. 번 읽은 책인데 또 새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고미숙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새로 번역을 한 건데, 예. 이 목차를 한번 보시죠. 뭐 도강록 이제 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출발 날짜가 이제 6월 24일 쭉 이제 일기입니다. 일기를 쭉 가는데 그다음 성경 잡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주 뭐 번성한 서울의 이건 아마 영경이겠죠. 영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일신수필 그 성경이 옛날에 그 도읍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렇습니까? 예, 영경하고는 좀 다르고. 예, 영경은 이쪽이고요. 그러네. 예, 목적지고 지도가 여기 잘 나오는군요. 예, 중간쯤에 이제 여기 그 예전에 그 국가의 뭐 발해 때 무슨 예.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이군요. 도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성경 잡지라고 이제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은 사실 어떤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기본 개념에서부터 쭉 설명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행기죠. 여행기인데 우리가 사실 그 시대 분위기를 약간 알 상태에서 이 여행기를 읽어보면 연안 박지원의 어떤 그 프리즘 뒤쪽으로 가서 읽어보는 이제 맛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독특한.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게 연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우선 갖는 높은 지식 수준. 뭐 중국 가서 여러 이제 지식인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있고, 뭐 저거 다 필답이죠. 그때 한자를 다 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자로 이제 필답을 해서 뭐 종이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그 당시 주작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조선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사회는 이 북벌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청나라를 인정하지.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오랑캐나 뭐 여기도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신들이 중국에 갔다 그러면은 되게 막 구시구시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이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주자학적인 어떤 그런 뭐 사유체계라든가 어떤 뭐 이런 데 이렇게 맞지 않게 되면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황제에 대한 그 진화사로 갔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 칭찬하고 뭐 이런 걸 좀 그쪽 예부에서 써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부에서 자기들이 조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뭐 이렇게 칭송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밋밋하니까 황제 보면 이게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뭐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신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당연히 고치라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때 조선의 이 사대부들의 자존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북벌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박지원이 갖는 이제 역사적 의의라고 하면은 북학이라고 하는 도리어 엄연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명나라를 계승해가지고 이 모든 어떤 제도적인 명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두 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박지원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명리라고 하는 그런 허상을 보면 안 된다. 청이라는 실상을 보고 그 청을 배우고자 하는 그 북학을 이제 실용외교죠. 그렇죠. 실용, 그리고 경세치용 뭐 이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이렇게 많은 충격을 좀 준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 자기 사상을 왜냐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눌러서 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명나라가 중화의 사상을 제대로 이은 정통이고 그 명나라가 없어졌으니 이제 조선이 소중화가 되어서 명나라를 잇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소위 송시열, 우암 송시열을 필두로 한 소위 관학의 주류의 기본 이데올로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 북방의 오랑캐가 만주족이 명나라를 망하고 지배하고 있으니 저놈들을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해서 이제 북벌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연안 박지원 같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전 뭐 북벌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대등하게 저건 뭐 엄연한 국가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저기에서 배울 것은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현실주의적인 노선이었던 거죠. 네.